선물은 돌려보내지 않지만 쓰지도 않는다. 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고마운 일일까요? 아니면 조용한 거절일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세일한다는 말에 고른 외투, 피부 건조하다는 말에 챙긴 화장품. 아들은 고맙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잘 쓸게요. 하지만 그 선물들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채 화장대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옷은 옷장 깊숙이 택을 단 채로 걸려 있습니다.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쓰지도 않습니다. 이 어머니는 묻습니다. 혹시 내 마음도 저 선물처럼 한쪽에 놓여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선물에 관한, 아니 선물 너머에 있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왜 선물을 줄까요? 그리고 선물을 받은 사람은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세대 차이, 취향의 차이, 표현 방식의 차이. 그리고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극에 관한 이야기이고 마음을 전하는 방식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이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왜 때로는 어긋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옷을 한 번도 입지 못한 적, 혹은 자식이 선물한 물건을 차마 사용하지 못하고 아껴두기만 한 적.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려 하지만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의 허전함을 압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깐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일상 속 진솔한 이야기, 우리가 쉽게 꺼내지 못하는 감정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다양한 가족 이야기,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65, 이름은 김정혜 씨입니다. 두 아들을 키웠고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으며 작은아들은 아직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정혜 씨는 특히 작은아들 준호를 자주 걱정합니다. 혼자 사는 아들이 밥은 제대로 먹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외롭지는 않은지. 그래서 주말마다 아들 집에 갑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청소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냥 얼굴을 보기도 합니다. 아들은 매번 말합니다. 엄마 안 와도 돼. 나 혼자 잘 살아. 하지만 정혜 씨는 압니다. 아들이 안 와도 되라고 말하는 것과 정말로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다르다는 걸. 그래서 계속 갑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무언가 하나씩 들고 갑니다. 선물이라고 하기엔 거창하고 그냥 생각나서 산 것들. 지나가다 본 옷, 세일한다는 광고를 보고 산 신발, 피부가 건조하다는 말에 고른 화장품.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가 너 생각했어라는 표시였습니다. 아들은 항상 고맙다고 말합니다. 엄마 이거 딱 필요했는데. 고마워요. 어머니 잘 쓸게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잘 샀구나. 우리 아들이 좋아하네.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며칠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사진을 보내주기를, 어머니가 사주신 옷 입고 회사 갔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기를. 혹은 전화 통화 중에 엄마가 사준 화장품 쓰니까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라는 말을 해주기를. 하지만 그런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겠지 생각했습니다. 아직 안 써봤을 수도 있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옷을 입은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혜 씨가 또 아들 집에 갔을 때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2달 전에 사준 외투가 옷장 깊숙이 걸려 있는 걸. 택이 그대로 달린 채로. 가격표도 붙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거였습니다.
화장대를 보니 석 달 전에 사준 스킨케어 세트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모서리조차 닳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쓰지 않았구나. 아들은 거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지난번에 사준 외투는 아직 안 입어봤어? 아, 그거요? 아직 입을 기회가 없어서요. 곧 입을게요. 화장품은? 그것도 쓸 거예요. 지금 쓰던 거 다 쓰고 나서. 그 대답을 들으며 정혜 씨는 알았습니다. 아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진실도 아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입을 기회가 없어서라는 말은 결국 입고 싶지 않아서라는 뜻이 아닐까요? 다 쓰고 나서라는 말은 결국 쓰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 씨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지. 요즘 젊은 사람들 스타일이 따로 있다는 거 알아. 내가 고른 색깔이 촌스러울 수도 있고.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자꾸만 접혔습니다. 선물을 줄 때의 설렘, 아들이 좋아할 거라는 기대, 함께 기뻐하고 싶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허공에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물어보고 살까? 아니면 그냥 돈을 줄까? 아예 선물을 하지 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더 깊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혹시 내 마음도 저 상자처럼 그대로 놓여 있는 건 아닐까? 쓰이지 않은 화장품처럼, 걸리지 않은 옷처럼 내가 건넨 마음도 한번 펼쳐보지 않은 채 조용히 한쪽에 놓여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선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정혜 씨에게 선물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고 싶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옷을 입은 네 모습을 보고 싶어. 이 화장품을 쓰는 네 피부가 좋아지는 걸 보고 싶어. 내가 고른 것을 네가 사용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좋겠어.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게 부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정혜 씨는 친구 명숙 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명숙 씨도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정혜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숙아, 너는 아들한테 선물 자주 해? 가끔 하지. 왜? 그럼 아들이 그거 잘 써? 명숙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쓰는지 안 쓰는지 물어본 적도 없고. 넌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긴 한데 뭐 어때? 받았으면 된 거지. 정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받았으면 된 거라니. 정말 그럴까? 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혜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선물을 해도 한 번도 사용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 포장도 뜯지 않은 화장품, 택을 단체로 걸려있는 옷. 그냥 서운해. 물건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명숙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혹시 네가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뭐야? 응? 그야 아들 생각나서지. 좋은 거 보면 우리 아들한테 어울릴 것 같고. 그게 다야? 그리고 아들이 그걸 쓰면서 나를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이거 사줬지 하면서. 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아들의 반응이네. 그 말에 정혜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런가? 넌 아들이 그 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잖아. 아들이 엄마 덕분에 좋아졌어라고 말해주길 바라고.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정혜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명숙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부담일 수도 있어. 선물을 받으면 뭔가 해야 된다는 압박 같은 거. 이거 입고 사진 찍어서 보내야 하나, 이거 안 쓰면 엄마가 서운해 하시겠지, 이런 생각 말이야. 그럼 어떡해? 선물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건 아니지. 다만, 선물을 주되 그 다음은 아들한테 맡기는 거야. 쓰든 말든 그건 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쉽지가 않아. 명숙 씨가 정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쉽지 않지. 근데 생각해봐.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아들이 그 옷을 입는 거? 아니면 아들이 행복한 거? 정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 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혜 씨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선물을 주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면 왜 그게 아들한테는 부담이 될까?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정혜 씨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답례를 해야 했고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그보다 더 큰 호의로 갚아야 했습니다. 정혜 씨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주고받는 것, 교환하는 것, 그게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준호 세대는 무언가를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싫어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호의를 받으면 빚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차라리 받지 않으려 합니다. 받으면 부담스러우니까요. 정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 선물이 아들에게는 부담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걸 입어야 엄마가 기뻐하실 텐데. 이걸 안 쓰면 엄마가 서운해하시겠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아들을 짓눌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며칠 후 정혜 씨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뭔데요? 엄마가 가끔 선물 사주잖아. 그게 부담스러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고마운데요.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줘. 그리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야? 엄마가 옷 사주시면 제가 그걸 입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고, 화장품 사주시면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근데 제 스타일이랑 안 맞으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정혜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사준 건 네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건 아닌데요. 엄마가 저 생각해서 사주신 거 알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이랑은 좀 달라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알아서 사요. 그래서 선물 받으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듣기에는 너무 아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알아서 산다. 그 말은 곧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정혜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물어보고 살게.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네 말이 맞아. 전화를 끊고 정혜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독립적이고 자기 취향이 확실하고 필요한 건 스스로 해결합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내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건가? 더 이상 엄마가 뭘 해줄 게 없다는 건가? 정혜 씨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선물을 주는 건 사실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걸.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구나. 엄마로서 뭔가 해주고 싶었구나. 그래야 내가 엄마인 것 같으니까. 아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모든 걸 해줬습니다. 옷을 골라주고 밥을 차려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아들은 엄마가 필요했고 엄마는 그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라면서 그 필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스스로 옷을 고르고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엄마의 역할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내 엄마야. 여전히 널 돌보고 싶어. 여전히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싶어.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선물을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짐이 됐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물을 주고 아들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를 뒀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네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필요해서 선물을 했단다. 네가 그걸 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싶었어. 하지만 너에게는 그게 부담이었구나. 미안해. 엄마는 네 독립을 응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했나 봐.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해볼게.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볼게. 며칠 후 정혜 씨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요즘은 노인들도 인터넷을 많이 쓰지만 정혜 씨는 여전히 책이 좋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천천히 읽는 그 감촉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우연히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책 뒷표지에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한다. 정혜 씨는 그 책을 빌려서 집으로 돌아와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나와 있었습니다. 첫째, 인정하는 말, 칭찬과 격려의 언어. 둘째, 함께하는 시간, 온전한 관심을 주는 것. 셋째, 선물, 사랑의 상징으로 주는 것. 넷째, 봉사,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 다섯째, 스킨십, 신체적 접촉. 정혜 씨는 선물 부분을 유심히 읽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생각과 노력을 전하려 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 아니라면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정혜 씨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이거였구나. 자신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과 봉사였습니다. 뭔가를 사주고 뭔가를 해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랑의 언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준호는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정혜 씨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준호가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최근 몇 달간의 대화를 떠올려 봤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그래? 잘했네. 저녁은 먹었어? 엄마, 요즘 운동 시작했어요. 그래? 다치지 마. 과일 사다 줄까? 엄마, 친구랑 여행 다녀왔어요. 그래? 좋겠다. 돈은 충분해? 정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은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는 것을. 잘했네라고는 했지만 진심으로 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 먹었냐, 돈은 있냐, 뭔가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준호가 원했던 건 단순한 인정과 관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와, 프로젝트 성공했구나. 어떤 프로젝트였어? 힘들었겠다. 운동 시작했다고? 대단한데? 무슨 운동이야? 여행 어땠어? 어디 갔어? 재밌었어? 이렇게 물었더라면 아들의 반응이 달랐을까요? 정혜 씨는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 때 선물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하루를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요즘 힘든 일 없어? 뭐 재밌는 거 있었어? 처음에는 아들도 어색해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응? 그냥 궁금해서. 회사는 그냥 그래요. 별일 없어요.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로 아들의 일상을 물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줄 때도 이제는 이것도 사왔어 하며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가 만든 거야. 맛있게 먹어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상 받았어요. 진짜? 무슨 상? 이번 분기 우수 사원. 프로젝트 잘했다고. 정혜 씨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우와,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축하해. 고마워요, 엄마. 힘들었겠다. 그동안 준비하느라. 네, 좀 힘들었어요. 근데 해냈어요. 자랑스러워. 정말로.
전화를 끊고 정희 씨는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선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아들과의 대화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응, 왜? 같이 영화 볼래요?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거든요. 정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먼저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한 게 언제였더라? 그래, 좋아. 무슨 영화인데? 공상과학 영화요. 엄마 취향은 아닐 수도 있는데. 괜찮아, 네가 보고 싶다면 엄마도 보고 싶어. 주말 둘은 영화관에 갔습니다. 정희 씨는 솔직히 영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과학 용어도 많고 전개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서 영화를 보며 웃고 놀라고 집중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 앉았습니다. 엄마, 영화 어땠어요? 솔직히 좀 어려웠어. 그래도 재밌더라.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래? 왜 좋아해? 미래를 상상하는 게 재밌어요.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요. 준호는 한참 동안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정희 씨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아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며 행복했습니다. 아, 이게 아들이 원하던 거구나. 선물이 아니라 관심. 물건이 아니라 시간. 뭔가를 사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 그게 아들이 원하던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요. 그래? 엄마도 재밌었어. 요즘 엄마 달라진 것 같아요. 응? 뭐가? 뭔가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엄마랑 있으면 뭔가 해드려야 할 것 같고 잘해야 할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희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구나. 다행이다. 그리고 엄마, 이거. 준호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야 이게? 상 받아서 받은 상금이요. 얼마 안 되는데 엄마 드리고 싶어서요. 정희 씨는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아니야, 네가 받은 거잖아. 네가 써. 엄마, 받으세요. 제가 주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정희 씨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선물이구나. 물건이 아니라 마음. 의무가 아니라 선택. 부담이 아니라 사랑. 그게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와 준호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정희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선물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준호의 집에 가서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요리해 볼게요. 그래? 네가? 네,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준호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맛은 솔직히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면이 좀 퍼져 있었고 소스도 짰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와, 우리 아들이 요리를 이렇게 잘해? 엄마, 솔직하게 말해요. 맛없죠? 아니야, 맛있어. 진짜로. 다음엔 더 잘 만들게요. 그 순간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아들에게 옷을 사줬을 때 아들이 느꼈을 감정이 이랬을 거라는 것을. 엄마가 나를 위해 골라준 건데 안 입으면 서운해 하시겠지. 지금 자신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위해 만든 건데 맛없다고 하면 속상하겠지. 그래서 맛있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맛있었습니다. 맛이 아니라 마음이. 어느 날 정희 씨는 명숙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정희야,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 그래?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정희 씨는 웃으며 최근 몇 달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게 됐는지. 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그럼 이제 선물은 아예 안 해? 가끔은 해. 근데 예전이랑은 달라. 뭐가 달라? 예전에는 내가 주고 싶어서 줬어. 아들이 그걸 쓰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는 아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만 줘. 그리고 쓰든 안 쓰든 그건 아들의 선택이야. 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서운하지 않아? 서운하긴 해. 근데 예전보다는 덜해.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 아들이 내 선물을 안 쓴다고 해서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 맞아. 그게 중요한 거지. 정혜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거였다는 걸. 아들과 내가 여전히 가깝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걸 선물로 증명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 그럼 이제는 어떻게 증명해?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함께 있으면 돼. 그게 연결이야. 명숙 씨는 한참 동안 정혜 씨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좀 배워야겠다. 우리 아들한테도 비슷하게 해봐야겠어.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다음 주 목요일에 시간 있어요? 목요일? 평일인데 왜? 제가 회사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프로젝트 최종 보고. 엄마가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정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내가 가도 돼? 네, 가족 초대 가능해요. 다른 직원들도 가족 데려온대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목요일 정혜 씨는 처음으로 아들의 회사에 갔습니다. 큰 회의실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정혜 씨는 아들의 발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케팅 전략이니 데이터 분석이니 전문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동료들과 토론하는 모습. 저게 내 아들이구나. 발표가 끝나고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땠어요? 멋있었어. 정말로. 내용은 이해했어요? 솔직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 근데 네가 열심히 준비했다는 건 알겠더라. 그리고 동료들이 네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도 봤어. 자랑스러웠어.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와주셔서 힘이 됐어요. 그래? 다행이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야, 물어봐도 돼? 네, 뭔데요? 예전에 엄마가 사준 선물들. 진짜로 마음에 안 들었어? 준호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고른 거잖아요. 그런데 제 스타일이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거짓으로 좋다고 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안 쓰게 됐어요. 그랬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미안할 거 없어요. 저도 좀 더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선물 안 사줘도 괜찮아? 준호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솔직히 선물보다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아요. 예전에는 엄마랑 만나면 뭔가 해드려야 할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그래. 요즘이 더 좋아. 그리고 엄마,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응?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혜 씨가 몇 달 전에 사준 외투를 입은 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지난주요. 친구 만날 때 입었어요. 진짜? 네. 처음엔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입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옷을 입으면 엄마가 생각나서 좋았어요. 정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지신 거 알아요. 저를 위해 노력하시는 거. 그래서 저도 노력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사주신 것들 조금씩 써볼게요. 제 방식대로요. 제 방식대로라니? 제가 필요할 때, 제가 입고 싶을 때.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가 아니라 진짜로 좋아서. 그게 진짜 선물의 의미 아니에요? 정혜 씨는 대답 대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혜 씨는 여전히 가끔 아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엄마가 이거 봤는데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근데 네 취향인지 모르겠네.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돼. 그렇게 말하면서 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걸 쓰든 안 쓰든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주말마다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공유합니다. 준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에게 자신의 일상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건강해요. 그런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 요즘 이런 책 읽고 있어요. 엄마, 다음 달에 친구랑 제주도 가려고 해요. 작은 일상들을 나눕니다. 정혜 씨는 그 이야기들을 듣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밥 먹었어? 돈 필요해? 맘 물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를 묻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명절 선물 세트를 하나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야? 화장품 세트요. 엄마 피부 요즘 건조해 보이셔서. 정혜 씨는 웃었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 자신이 준호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고마워. 잘 쓸게. 엄마 진짜 쓰실 거예요? 안 쓰고 그냥 두지 마세요. 쓸게, 걱정 마. 그리고 정말로 썼습니다. 매일 아침 그 화장품을 바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생각해서 사준 거구나. 물건 자체보다 그 마음이 더 소중했습니다. 어느 주말 정혜 씨와 준호는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정혜 씨에게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천천히 올랐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마세요. 정상에 올라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정혜 씨가 준비한 김밥과 준호가 산 음료수. 엄마, 김밥 맛있어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단무지 많이 넣었어. 알아요. 감사해요.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혜 씨가 문득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선물 이야기 좀 해도 돼? 네, 하세요. 예전에 엄마가 사준 선물들 사실 엄마도 알아. 네 취향이 아니었다는 거. 근데도 자꾸 사준 건 네가 그걸 쓰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깨달았어. 연결은 물건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연결이더라. 엄마. 그래서 이제는 괜찮아. 네가 엄마 선물을 안 써도 그게 네 선택이고 네 취향이니까. 대신 이렇게 함께 있어줘. 그걸로 충분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할 말 있어요. 응? 저도 사실 알아요. 엄마가 선물을 주신 이유. 그게 사랑이라는 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뭔가 해드려야 할 것 같고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요. 엄마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저도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사주신 것도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로 좋아서요. 고마워, 준호야. 그리고 엄마,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엄마가 사주신 옷, 화장품, 그런 것들은 사실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너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메시지였잖아요. 저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못 받았던 거예요. 정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는 받을 수 있어요. 엄마의 마음.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가 뭘 주시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먼저 받을게요. 물건을 쓰는지 안 쓰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날 이후 정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선물의 진정한 의미는 받는 사람이 그걸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때로는 물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더 잘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정혜 씨는 명숙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요즘 준호랑 어때? 좋아. 정말 좋아. 선물은? 가끔 해. 근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선물은 그냥 선물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야. 명숙 씨가 웃었습니다. 많이 배웠네, 너. 응, 아들한테 배웠어. 정혜 씨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오랫동안 잘못 생각했었어. 선물을 주면 그게 사랑이라고. 네가 그걸 쓰면 우리가 가깝다고. 근데 아니더라.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였어. 진짜 가까움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 네가 엄마의 선물을 안 쓴다고 해서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너에게는 내 방식이 있고 내 취향이 있고 내 삶이 있어. 엄마는 이제 그걸 존중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엄마는 여전히 가끔 너에게 선물을 할 거야. 근데 이제는 달라. 네가 쓰길 기대하면서가 아니라 그냥 너를 생각했어라는 표시로. 쓰든 안 쓰든 그건 네 선택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니까. 사랑해, 우리 아들. 지금도 정혜 씨는 가끔 아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선물이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정혜 씨가 예전에 사준 외투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사주신 외투 입고 데이트 갔어요. 여자친구가 잘 어울린대요. 고마워요, 엄마. 정혜 씨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어울린다. 우리 아들 멋있어. 데이트 잘하고 와.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구나. 선물이 사용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선택하길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 적이 있나요? 그 선물이 사용되지 않아서 서운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받은 선물을 쓰지 못해 미안했던 적이 있나요? 선물은 때때로 우리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 서로 다른 표현 방식. 하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대가 아니라 이해로.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정혜 씨와 준호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괜찮다는 걸 압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하는 거니까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사용되지 않아 서운하셨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전해졌습니다. 물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자체로. 그리고 받은 선물을 쓰지 못해 미안하셨나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쓰고 안 쓰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누군가는 선물로, 누군가는 말로, 누군가는 시간으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진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혜 씨가 제게 전해달라고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께 우리는 때때로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려고 합니다. 물건으로, 돈으로, 선물로. 하지만 자식들이 정말 원하는 건 우리의 이해이고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존중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식들에게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받아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걱정돼. 나는 너와 연결되고 싶어.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물건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받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